네, 2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결과에 따라서 향후 반도체 업황 전망 그리고 증시 회복 가능성 점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주근 리더스 인덕스 대표 모시고 하반기 증시 주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7월 전망,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많은 비중으로 박스권 장세를 좀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분기점은 역시 미국 거시경제를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모습을 보고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 미국의 긴축 강화 조짐이 지금 일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수급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 수급에 영향을 주면 결국에는 단기간에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게 이제 의견이에요. 실제로 보면 FOMC가 이미 금리 인상은 이미 시상을 한 것 같고 시사를 분명히 했고요.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웨치에 따르면 FOMC도 0.25% 올릴 거라고는 이미 90% 가까이 했기 때문에 금리는 무조건 올라갈 것이고 이게 단기 조정 불가피하다는 게 첫 번째 주장들이고, 반대로 미국의 긴축 정책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느냐. 이미 기업들이 체질 개선이 됐다. 이제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 거기서 이미 적응을 해서 안정화됐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 안정화된 이 펀더멘털을 통해서 이제는 실적으로 올라갈 추세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좀 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게 두 번째 의견인데,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시장의 수급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시장 내의 자본의 수급 상황을 보면 역시 수급은 많이 떨어지는 건 맞고요. 이 수급이 떨어졌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옹계단입니다. 어제만 봐도 테슬라 발로 한번 확 몰리죠. 에코프로로. 그렇죠. 그리고 그 몰렸다가 다른 호재가 있으면 또 몰리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일어날 것이고 그 현상들이 지속되면 사실은 한정된 수급량 가지고 이 박스권 탈출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뭔가 메가 트렌드가 와서 새로운 수급이 들어와야만이 외국인이 들어오건 기관이 들어오건 개인이 더 들어오건 해야만이 이 박스권을 탈출하는 것이지, 지금 현 상황은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몰려다닐 것인데 그럼 뭘 기준으로 몰려다닐 것이냐. 어제처럼 테슬라 호재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역시 실적이다. 하반기 실적으로 따라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긴축을 좀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이라는 거는 비용이 여전히 높은 상황, 그리고 지수는 또 2,600까지 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수급이 좀 더 들어오려면 소위 말하는 여력이라는 거는 성장인데 성장 얘기하면 또 우리가 실적 시즌에서 또 한번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최근에 분위기가 그래도 약간은 상향 조정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얼마 전에 나왔었던 월초에 나왔었던 무역 수지 데이터도 보면 이게 사실 기업 이익하고 연결이 되는데 마진하고 특히 연결이 되는데 무역 수지가 플러스로 들어서다 보니까 그래도 2분기 때 생각보다 물론 이제 매출은 늘어나지 않더라도 마진이 개선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2분기 영업이익이 조금 기대되는 업종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우선 그 전체적인 상황은 금리는 좋지 않지만 원자재 값이 워낙 좀 내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자리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수출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게 47%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제 원자재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바로 반응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방금 리포터가 사우디가 감산을 해서 감산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수급값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제 문제 떨어졌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상황은 수출 위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상황 봐서는 굉장히 호재다. 물론 반도체가 너무 이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상징성이 너무 커서 안 좋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호재다. 특히 이제 자동차 쪽은 굉장히 좋죠. 최근 자동차 좋고요. 조선 괜찮고요. 석유화학도 지금같이 우가가 떨어지면 굉장히 턴어라운드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화학 쪽이 이제 좋아질 것이고 자동차 좋아질 것이고 남아 있는 건 반도체 섹터 정도 하나 정도인데, 반도체 섹터도 아마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 조짐이 전체적으로 하반기에는 역시 이런 박스권, 그러니까 한정된 자본의 여력, 유동성 내에서의 결국에는 판세는
실적으로 좌우할 것인데 하반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학 관련해서는 좀 서브 섹터에 따라서 명암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실적도. 그렇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화학이 예전에는 거의 비슷하게 이제 순수 화학 쪽 중국의 소비에 이제 많이 소구했다면 최근에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쪽으로 좀 더 엣지를 주는 업체도 있고 대부분은 또 이제 배터리 쪽으로 2차 전지 그렇죠. 쪽으로 이제 엣지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 실적인 명암이 좀 많이 갈리죠. 네. 가장 실적이 이제 드러나게 도는 것은 역시 2차 전지일 겁니다. 그렇죠. 네. 2차 전지 쪽은 뭐 실적이 아마 또 작년에 워낙 기저효과도 컸어요. 네. 이제 그 LG 솔루션 같은 거 보면 이 작년 대비 254%나 증가했어요, 매출이. 기저효과가 너무 큰 거죠. 네, 사실은 네. 왜냐하면 계속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막 세팅하면서 양산이 늘려가다 보니까 아마 한동안은 매출 성장세 이 정도 올라갈 겁니다. 아마 상공장 미국에 이제 계속 공장 증설할 때까지는 문제는 이제 그런데다가 원자재 가격까지 좀 안정세로 접어들어서 아마 2차 전지 쪽은 계속적으로 매출 성장세는 이루어질 것이고 네. 뭐 2차 전지 관련된 양극재인 뭐 에코프로나 퓨처엠도 똑같이 영업이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서 이쪽은 실적 장세에서도 굉장히 주목해서 볼 섹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지금 영업이익 성장성에 대해서 특히나 눈에 띄는 기업들 좀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의 가장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건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되겠고 또 글로벌 증시의 어떤 시금석 어떻게 체질적인 부분을 또 반영을 해주는 게 바로 삼성전자일 텐데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주가는 선반영되는 거니까 네. 이 8만 전자 고지 이거 언제 탈환 가능할까요? 많은 정권사에서 뭐 네. 9만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2분기 실적은 뭐 내일 모레 나오겠지만 예. 뭐 안 좋을 거라는 건 이제 이미 선반영돼 있는 상태고 제가 주목하는 거는 지난주였나요? 그 파운드리 최시영 사장이 예. 2나노 그러니까 네. 파운드리를 파운드리 이야기하는데 포럼에서, 저는 굉장히 예. 주목을 했는데 왜냐하면 네네. 보통 IR에서요. 그 지금 2025년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런 발표를 한다는 이야기는 보통 우리가 그 전문가들 이야기는 이미 수주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수주를 받지 않고는 보통 그렇게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지금 4나노가 메인 양산인데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게 4나노가 그 TSMC가 한 85% 정도 수율인데 삼성이 지금 70% 중반대까지 따라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비밀이라서 뭐 이렇게 공공에 나온 맞아요.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어제 최시영 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AI발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파운드리 시장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삼성이 16%를 넘지 못하느냐 하면은 현재 파운드리 대부분의 수주가 이 스마트폰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의 대부분은 애플 물량을 TSMC 다 가져가고 삼성은 겨우 이제 자기 갤럭시 정도 가져가고 일부 물량 가져가는데 이 AI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파운드리 시장의 시장 구조를 바꿔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서 AI가 주주된 걸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두 말을 조합해 보면 엔비디아가 지금은 TSMC 하지만 향후에 2나노 가고 또 삼성이 뭘 가지고 있냐면은 반도체에서 HBM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밴드 메모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냐면 AI 반도체는 모듈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하고 HBM을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줄 수 있는 이력이 훨씬 큽니다. 이게 왜냐하면 조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자 그렇다면 최시영 사장이 이게 갑자기 이걸 발표했어요. 삼성전자가. 그 말은 뭔가 호재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고 이미 수주까지 받았다는 걸로 이 업계는 읽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합해 보면 조만간에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게임 체인지가 조금씩 날 가망성도 있는 데다가 지금 마이크론 실적 나왔잖아요. 마이크론 네. 실적이 나왔는데 이걸 그냥 바닥 따지기로 해석하는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분기는 3월에서 5월이에요. 좀 다르죠. 3분기가. 네. 그 5월이면 마이크론이 미국 중국의 금지를 받기 전까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금지가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바닥 따지기는 아직 아닌 것 같고 마이크론 실적은 사실 다음 분기가 봐야 중국에서 얼마나 빠졌는 걸 알 수가 있는 실적이라서 자 그러면 마이크론의 이 중국 제한 조치가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저는 호재로 봅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어요. 중국은. 거기에다가 지금 네덜란드 정부에서 뭘 발표했습니까? EUV가 아니라 MUV 네. 금수 조치했습니다. 네, 네. MUV 저는 그 EUV보다 MUV가 훨씬 타격이 심합니다. EUV는 사실 중국에서 줘도 못 만들어요.
EUV를 줘도 못 만듭니다. 그런데 MUV는 금지를 시키는 순간 중국의 저가 메모리도 못 만듭니다. 자, 그럼 그런 호재가 어디로 가겠냐면 저는 삼성전자라 해서 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의 호재가 두 가지가 생길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미 그 시장에서 하반기부터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예상까지 나옵니다. 메모리가. 벌써. 예. 크게 나온 데다가 AI발 이 파운드리 시장의 시장 자체의 변화. 네. 이런 거 좀 읽어보시면 삼성전자의 하반기는 만만치 않게 괜찮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사실 10만 전자를 탈환하려고 했을 때의 논리들이 이 파운드리가 있었거든요. 핵심이죠. 근데 그때 수율이 굉장히 낮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수율이 올라오고 있고 새로운 성장의 팩터인 HBM까지 붙어가는 상황인데 경기는 이제 바닥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 7만 원 중반이라서 어느덧 좀 비싸진 거 아니냐 하겠지만 시장의 눈높이보다는 조금 더 괜찮을 수 있는 가능성 또 저희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바닥을 꾸려가는 과정에서는 대형 업체나 이 선도 업체들은 사실은 버텨내는 과정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외부의 경쟁 업체들이 좀 힘들어지는 구간이 되려 이제 선도 업체들한테는 좋은 상황이 되는데 이제 밑단으로 갔을 때 이제 마진을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스퀴즈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중소형주나 이런 부분들은 힘들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업황이 좀 개선되고 확장될 때는 이제 중소형주도 좋아지는데 그렇죠. 네. 이런 선택에서 하반기는 뭐 대형주로만 계속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소부장도 이제는 같이 가야 되는 타이밍인지 이게 또 관심거리거든요. 소부장은 좀 두 가지 좀 안목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반도체 일본 소부장을 하겠다 다시 화이트리스트 풀고 이런 게 있는데 네. 사실 그 화이트리스트 풀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악재로 봤거든요. 그쵸. 이미 그렇게 봤죠. 표면적으로는 그쵸. 근데 그거는 사실 업계를 잘 모르는 분들한 얘기입니다. 네. 저는 이제 반도체 업계 조금 일을 해봐서 그 시스템 조금 아는데 한 번 정하면요 반도체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화이트리스트 배제될 때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는 굉장히 사실은 엄청난 호재였어요. 이거 한번 재료 하나 바꾸려면요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봅니다. 검증받고 바꾸고 라인 테스트하고 기본적으로 라인에서 새로운 신소재나 신재료를 늘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네. 그 리스크를 안기가 싫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강제로 하게 된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보시면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에 있었던 불화수소 예. 같은 경우 이미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이미 바뀌어서 지금 라인이 돌고 있거든요. 네. 다시 화이트리스트가 풀렸다고 해서 바로 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경쟁력을 갖춘 상태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실제 주가도 보시면 관련 주가도 전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최근 석 달 정도 보면 뭐 기본 10%, 15%에서 30% 이상 다 오른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빅테크,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반기에 좀 괜찮아질 것이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 대표들 만나보면 요즘 굉장히 어렵다 그러거든요. 굉장히 많이 줄었대요. 근데 특히 소모품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하반기에는 이 정도로 시장이 개선될 거면 저는 하반기에 소부장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이 바닥이거든요. 소부장 업체들은 지금 실적이 바닥이에요. 그 반도체는 뭐 재고가 쌓여서 재고를 한다고 이렇게 적자를 보지만 소부장은 그 실적이 바로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라면 소부장은 오히려 한 번 더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부장에 대해서는 현재가 실적의 바닥이고 하반기에는 바로바로 실적이 반영될 것인 만큼 한번 보는 게 적절해 보인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